안녕하세요. 서울사람TV입니다. 혹시 LP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도 가끔 대학로에 있는 LP바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척 중에 방구석에 오래 묵혀둔 LP판이나 턴테이블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집 정도는 꼭 있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입문자를 위한 턴테이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떤 턴테이블을 사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몇 년 전부터 턴테이블이 다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수들도 음원 출시를 하면서 컬러로 된 LP 앨범을 동시에 내기도 하고요. 아날로그의 따뜻한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턴테이블을 들여놓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진공관 앰프에 연결한 값비싼 턴테이블과 스피커로 환상의 사운드를 홀로 즐기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처음 접하는 입문자분들은 어떤 턴테이블을 사야 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향기기들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니까요. 10만원대에서 몇억 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문자들을 위한 특정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기보다는 턴테이블을 고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턴테이블이 소리만 아날로그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엔지니어스럽기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턴테이블은 원래 어려운 장비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제대로 즐길 수가 있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소리가 좋을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저가형은 사실 음질을 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턴테이블 자체가 파트별로 수천 가지 조합이 있는 커스텀 장비 기반이라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LP판을 돌리는 플래터의 고정 방식 아니면 회전 방식, 톤암이나 카트리지의 성능, 포노앰프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천차만별인데 그 세 개를 파기 시작하면 이미 100만원은 우습고 여러분의 전공과 상관없이 입문자가 아닌 공학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냥 듣고 싶은 LP판을 동묘나 명동 지하상가에서 구해서 아날로그스러운 따뜻하고 지직거리는 정도의 음색만 즐겨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만원 이하의 많은 인테리어 목적의 모델을 찾는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만고만한 모델의 비슷비슷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고요. 정말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시면 앰프다 스피커다 해서 최소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이 턴테이블의 소리가 나는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턴테이블은 동그랗게 돌아가는 플래터라고 하는 판과 기다랗게 생긴 톤암, 그리고 끝에 바늘이 달린 카트리지가 소리를 내는 가장 큰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트리지의 바늘이 LP판 홈의 높낮이를 읽으면서 받아들인 신호는 최초에는 정말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신호를 바로 앰프로 연결해봤자 소리가 아예 안 나거나 모기처럼 작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먼저 포노앰프라는 걸 통해서 1차로 음량 100배 정도 뻥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나 인티앰프를 거치면서 그 소리를 2차로 가공해서 최종적으로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듣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루트가 그렇다는 거고요. 각 브랜드의 장비마다 이 과정을 모두 분리를 시키거나 어떤 파트는 생략하거나 어느 두 파트를 합쳐버린 조합이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씩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시죠? 포노앰프가 없으면 외부에 무조건 별도로 둬야지 소리가 나는 거고요. 포노앰프가 내장형이면 외부에 프리앰프나 스피커를 두는 거고, 모델에 따라서 포노앰프랑 프리앰프가 일체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앰프랑 스피커가 일체형일 수도 있고, 대부분 저가형은 올인원이라고 해서 턴테이블 자체에 앰프랑 스피커까지 다 있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턴테이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늘이 워낙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다 보니 진동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동에서 자유로워야지 좋은 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플래터를 무겁게 하기도 하고 공중에 띄우기도 하죠. 이제 고급 기술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튼 스피커는 자체적인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턴테이블과는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어야만 좋은 턴테이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중에 보이는 플래터의 스피커까지 다 합쳐진 올인원 제품들은 당연히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동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고3 학생이 조용하게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옆방에서 누가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장비에 진심인 분들은 스피커의 체형은 그냥 장난감 수준의 체험형 턴테이블로 치부하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장비에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다 구비하자면 공간도 꽤 넓게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질을 떠나서 일체형 같은 보급형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기도 하니 그런 공급이 있는 거고, 그런 음향의 퀄리티는 수요와 시장가가 타협하는 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원래 도박을 하면 빨리 망하고 음향 장비에 빠지면 서서히 가산을 탕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턴테이블에 대해서 러프하게는 거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보한테 도대체 어떤 턴테이블이 좋은지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도 그 브랜드별 장단점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총알이 허락하는 선에서 오프라인 매장에 발품을 팔아서 가서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워낙 음색이라는 게 주관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인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봤자 마음에 드는 건 또 다른 게 있으실 수 있어요. 뭐 혹시 알아요? 뭐 가서 들어봤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비싼 거를 질러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퇴근 후에 저녁에 비틀즈 원판을 틀어놓고 맥주 한 잔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리버풀의 한 밤골목을 걷고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이 들곤 하죠.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의미가 있는 앨범 하나 정도는 스트리밍 음원이 아닌 LP판으로 하나 소장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먼지도 닦아보시고 치직거리는 잡음소리와 함께 몇 분의 여유라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사람 TV였습니다.